(2022년 9월 4일입니다)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오후 1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늘은 디스코드로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왜냐면 인스타낸 것 같고 좋군요. 아니 사실 저희가 경기를 이겼으면 그날 라이브를 켜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핸드폰에 그 준비도 해갔는데 씨발 걔가 져버려가지고 그게 맞지. 개같이 네. 멸망했다. 걔가 졌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간단하게 뭐 저희 오늘이랑 그다음에 경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 약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경기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일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오늘 잤습니다. 잘 잤고 그다음에 저는 퓨지님 어제 사실 친한 친구랑 청첩장 주려고 술을 한잔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있다가 저녁에 그 와이프가 또 삼겹살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네, 맛있게 부럽네요. 먹었습니다. 어저께는 뭘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제는 취했지만 오늘은 취하지 않았다. 아니 진짜 저 아저씨는 하루 종일 술 먹고 있어가지고 예. 뭐 네. 저는 오늘 어제 이제 본가에 갔다 왔다가 아침에 서울로 넘어와서 이제 두 탕을 뛰고 왔습니다. 여기 슬퍼 매치랑 그다음에 성남이랑 울산 경기 두 탕을 뛰고 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집을 나온 지 거의 12시간이 돼가고 있거든요. 피곤해 뒤질 것 같습니다. 예. 피곤할 만하지. 두 탕은 힘드네요, 확실히. 예. 고생하셨네. 그래도, 아주 그냥. 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두 경기 다 재밌어가지고 한쪽은 한 팀이 너무 터지고 한 팀은 이제 이게 12등이 1등을 잡으니까 또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재밌음 그쵸. 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북패는 부들부들하다가 털렸잖아. 그렇긴 하지. 북패는 얘 부들부들하다 부들부들하긴 털리고 솔직히 울산도 우리 1등 해야지 했는데 깔보다가 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본철 선수, 구본철 선수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또 오늘 간 보람이 좀 있었다. 약간 재밌었습니다. 역시 대건고의 자랑 구본철이죠. 아니 근데 구본철은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는데. 보낸 게 좀 아쉽다고 말하면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쉽긴 하네요. 진짜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 거기서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렇다고 뭐 시우가 저는 U22 자원으로서의 할 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U22한테 바라는 거는 똥만 안 싸면 되거든. 똥은 안 싸잖아. 그렇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구본철 선수가 뭐 연이 있으면은 언젠가 이 팀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갔고 그러면 뭐 빠르게 경기 당일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가 영화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네, 뭐 댓글도 꽤 많이 달렸고 그리고 네, 저희 인내 안에서도 이제 이거 출근할 때 잠깐 듣기 좋다. 맞아. 괜찮더라. 반응 괜찮더라. 네, 간단하게 딱 하기에 좋은 콘텐츠죠. 그리고 요즘 이제 회사에서도 좀 이제 각자 자리에서 파티션 안에서 귀에다 뭐 꽂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잠깐 듣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제 저번에 진짜 그냥 꽂혀가지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딱 반응이 좋으면 저희도 좀 할 맛이 나고 또 그래서 그럼요. 네, 오늘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저희도 또 출근길에 듣기 좋다고 하였으니까 월요일날 출근길에 들을 수 있도록 빨리 편집을 할 예정이고 또 제주전이 화요일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고 앉아있어. 그니까 이게 축구를 또 해 또 일정이 너무 제주 원정 비용을 대준다고? 뭐야 몰랐어? 아니 제주 원정 비용을 대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화요일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경기 할 수 있나 모르겠다. 지금 밖에 여러분들도 뭐 아마 월요일이시면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데 태풍 와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근데 아까 선수들 인스타그램 보니까 제주도 막 태풍 보인다고 김준혁 선수도 뭐 스토리 올리고 한 거 봤는데 난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지. 다들 안전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 뭐 경기도 솔직히 너무 무리면은 미뤄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맞아. 전례가 없긴 합니다만 진짜로 태풍의 눈이 제주도를 훑고 가니까 전래동화죠. 알겠습니다. 빨리 하라는 표시로 받아들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네. 제가 전래동화죠 하니까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개 정색을 했습니다. 참, 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속기합시다. 경기 당일날 얘기 먼저 해보죠. 경기 당일날 금요일이었는데 뭐 금요일날 경기장 다들 어떻게 가셨나요? 전 이제 지하철 타고 좀 빠르게 갔는데, 쿨지님이랑 저랑 그때 삼겹살을 먹고 나서 들어갔었거든요. 오, 삼겹살. 맞아요. 그 네. 인내에 나온 그 맛집 도르. 아, 어디였지? 장터 장터. 삼겹살? 네, 장터 삼겹. 거기 맛있나요? 괜찮았어요. 네. 네, 오. 가성비 좋은 그런 잘 배부르게 먹을 만한 그런 곳이라 생각해요. 거기 충이 근처인가요? 네, 네. 금방 오, 가까워요, 그러면 진짜. 이 쪽에서 조금 걸어오면 금방입니다. 한번 가볼만 하겠네, 다음에는. 가볼만해요. 가서 또 이제 제가 원래 소주를 그렇게 많이 마신 편은 아닌데 그날은 네. 진로를 한 병을 까고 들어갔고 그렇죠. 오,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어요. 2명이서 2병이니까 딱 하나씩 먹었죠. 오. 그래도 이제 그날 경기는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또 홈에서 하는 평일 경기라서 맞아요. 팬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평일 경기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오신 듯 했고 저도 많이 오셨죠. 개강을 했는데 이제 저는 개강 첫날 수업이 3개였는데 와, 수업 3개 다 풀강을 할 줄 몰랐어요. 계속 그 톡방에서 그래가지고- 교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3시부터 6시 수업인데 5시 반에 끝냈어, 첫날에. 해가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가방 챙겨서 이제 점프 해가지고 이제 바로 도원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점프했나요? 점핑했나요? 점프했죠. 어, 저는 오늘 점핑한 팀에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아, 말 자제해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6시에 먼저 경기장을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면 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김대경 선수 팬사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가서 줄을 서 있는데 6시 반쯤이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1시간 전이니까. 근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선수들이 늦고 있대요. 맞아. 그래서 인내 그날- 나왔던데 그거. 네, 그날 강원 선수들도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김대경 선수 얼굴 보러 왔는데 더 기다려야지. 이건 좀 가식이고요. 그 너밖에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실제로 그런 생각은 한 적 없고요. 씨, 아, 눈치 없는 교통, 진짜, 씨. 이런 생각밖에 안 했죠. 김대경 선수 뭐죠? 김대경 선수가 유니폼을 봤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고, 원래 그분이 그렇게 감정 표현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약간 흠칫 놀라는 그런 기분은 들었어요. 근데, 크게 막, 액션을 하진 않았고, 원래 이동수 선수랑 같이 했잖아요. 네네. 이동수 선수랑 할 때 제가 평범하게 종이에다 받고 사진을 찍고 옆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갔으니까 김대경 선수도 종이에다가 하려고 종이를 막 뽑고 있었는데 제가 유니폼 마킹을 하면서 유니폼을 보여줬어요. 네. 보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그러고 나갔죠. 자신이 거의 아들처럼 여기던 김대경 선수를 이제 사실상 오프라인에서 본 건 처음이죠? 뭐 그렇죠. 뭐 경기장에서 한 1호 16쯤에는 뛰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죠. 기분이 어땠나요?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경기장에서 좀 보고 싶다. 예. 근데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뭐 경기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한 글자만 틀린 김대중 선수는 나왔거든요 그때. 그렇게 따지면 김대경 선수 나올 만하다.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 뭐 그쵸, 가능성은 항상 있죠. 왜냐면 지금 보니까 뭐 경기 얘기를 좀 이따가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김대경 선수가 폼이 좋다면 가용 안 할 선수는 아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날 경기에서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고, 뭐 다들 이제 두 분은 W석에 앉으셨고, 저는 그죠. S석으로 갔습니다. 뭐 바로 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면 이게 경기 앞전에 뭔 일이 없었어요. 저희가 따로 만나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그지, 해야 그지. 좀 가가지고 막 술 먹다가 누가 이상한 짓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진짜 얘기로 할 바로 얘기가 들어가 보도록 김대경 하겠습니다. 얘기밖에 없었죠? 그렇죠. 당신이 제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특이한 경험이라니. 특이한 경험이지 인간아. 이게 아, 본인한테는 성덕의 순간이지. 그렇지. 뭐 성공한 덕후. 다음에 아산에 최범경 유니폼 들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뭐, 우선 라인업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예상한 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격수 쪽에서 이용재 선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나왔고요. 미들 그리고 아래는 다 저번에, 똑같겠죠. 네, 저번에 좀 평가가 괜찮았던 명주 아길 듀오가 다시 나왔고, 오른쪽 정도만 이제 김성민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음. 뭐, 이 라인업에 대해서 뭐, 딱히 코멘트를 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냥, 예상했던 대로라서 사실은. 아니, 예상은 근데 뭐 음. 아시겠지만 우리 팀이 사실 그 엄청 파격적으로 스쿼드를 내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상 가능한 스쿼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그냥 이용재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약간 의외였던 거는 강윤구 정도? 아니면 김보섭의 선발 대회? 뭐 그 정도. 아저씨 가용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윤구가 안 나온 게 좀 의외였고 저는. 가용거 안 나온 게 안 나온 의외였다고? 게. 그리고 이제 김보섭이 선발이 아닌 애 정도? 음, 그게 저는 조금 의외였다. 어떤 컨셉을 잡은지는 느낄 수 있던 라인업인 것 같아요. 뭐 김성민 선수가 발이 빠르고 이용재 선수는 어쨌든 움직임 괜찮은 거랑 싸워주는 걸 하는 선수니까 그런 거를 좀 교란을 하면서 침투도 하고 또 후반에 송시와 김보섭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전반은 힘을 빼놓고 후반을 좀 도모를 해보자 그런 근데 느낌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항상 하는 게 전반에 조금 버티고 후반에 힘을 쏟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뭐, 뭐 사실 스쿼드로는, 그러니까 라인업상으로는 뭐 놀랍지 않은 뭐 그 정도의 라인업이 아니었나. 네. 뭐 강원 라인업도 좀 보자면 여기서 주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김대원, 양현준이 요즘 폼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 둘이 그죠. 좀 굉장히 요주 인물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포르테님이랑 광복절날 강원이랑 수원FC 경기를 봤을 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그 최용수 특유의 삼각형에 집착하는 축구를 아직 못 버렸더라고요. 아 근데 맞아요. 괜찮아서 그죠. 네. 이날도 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임창우나 윤석영이 계속 올라가 주면서 계속 사이드에 삼각형 만들면서 자르고 올라가는 게 진짜 무서웠단 말인데. 네. 임창우 선수 또 이제 준하감님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뭐 임창우 선수가 승리까지 왔는데 3보 1달.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서 하셨나 보네요. 그러겠네요. 강원에서 3보 1달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다른 선수들은 뭐 발샤도 요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게 발샤. 무고사가 저런 선수들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 어디냐 성남한테 한 명 주고. 뭐 소개시켜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딱히 뭐 그런 생각 안 했고 저는 라인업상으로 딱 그거였어요. 강원도 우리도 그냥 그 정석 대 정석으로 가는구나. 강원이 내가 앉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나도 앉을 거라고 생각했지. 웃겼던 거는 케빈이 미드필더 선발 나온 건 개인적으로는 좀 웃겼는데. 그쵸. 네. 케빈 원래 보통 심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 원래는 센터백을 보아야 되는 선수인데 왜냐면 저번에 저랑 포르테님이 그때 봤을 때도 저거 그 최저점을 찍던 데브리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호노자 시절 강목 같은 데브리지죠? 느낌. 예. 제가 막 저 새끼 빨리 빼야 된다 이랬던 시절의 데브리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죠, 뭐 우리한테는. 네, 강원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때 수중전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줬던 갈레고나 아니면
이정엽 같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뭐 근데 경기 내용 저는 네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워낙 잘해서 진짜 당연히 진다는 생각 안 하고 음. 우리 답답하지만 원래 우리 잘하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치. 전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 그 네. 마지막 그러니까 그 끝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리 총평을 얘기를 하자면 오랜만에 그 16, 17, 18, 19, 20 시즌 그 강등당할 때를 보는 듯한 그런 고구마를 답답한 보는 경기력. 예. 강등권 굉장히 이기던 답답한 시절. 경기였고 그 우리 막 그때 있잖아요. 한 17년도에 막 웨슬리, 박용지 막 이런 공격수 있을 때. 최강 그러니까 공격이 우리가 공격진이죠. 잘 안 됐어. 뭐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공격이 잘 안 풀렸던 것 같은 네.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뭐 그러면 저희가 뭐 전반전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전반전 뭐 정말 특이한 장면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고 그냥 양쪽 다 예상한 대로 내려앉고 뒷공간 열리면 역습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치.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좀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이용재 선수를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본인이 비비면서 들어가면서 뒷공간 파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우선 전반전에 저희가 초반에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죠. 52분에 그 아길라르가 대지를 가르는 패스, 흔히 말하는 대가페를 딱 찔러주면서 이용재 선수가 아쉽게 마무리에 놓쳤던 그 장면이 기억이 좀 남긴 하는데 쿠지님도 말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용재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뛴다라는 건 많이 느껴지는 경기긴 했어요. 전반전에서. 이용재 선수가 뭐 본인이 때린 것도 있고 본인이 연계해서 그 김도혁 선수한테 좋은 찬스 맞아. 만들어 2대1을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전반에 제일 보면은 아쉬웠던 거는 그 김도혁 선수 그 로빙 그게 제일 아쉬웠죠. 그죠. 사실 그걸 봤을 때 그래도 이런 거 몇 개만 더 나오면은 잡을 수 있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 두 장면 이후에는 다시 또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양쪽 백이 사실 엄청 빠른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경현이라든지 김준엽이라든지 뭐 활동량이나 지속적인 지구력은 되게 좋은 선수들이지만 순간적인 속도로 무언가 부시고 다니는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수비를 할 때도 양쪽에 김대현이나 저 양현준 같은 그런 파괴적인 선수들을 상대할 때 좀 많이 밀리는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김동민 선수는 이날도 수비를 굉장히 힘겹게 했습니다. 김주엽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순발력 같은 면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거기를 김대현이 계속 파다 보니까 김동민이 좀 고생을 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고 그죠. 스피드 있는 뭐 윙백이 뭐 감독님도 원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쉽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김성민 선수를 계속 아래로 내려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이게 빠른 윙백이 사실은 뭐 지금 리그 전체에 다 윙백 가뭄이다 보니까 그쵸. 뭐 가뭄이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쪽 스토퍼 쪽에 무리한 부담이 그런 가죠. 수비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저 기억 남는 게 그 44분의 코너킥 장면이었죠. 김동민이 헤딩으로 내리 꽂았어야 되는데 그냥 톡 돌려놔가지고 잘못 돌아갔던 그 헤딩 정도를 빼면 사실은 전반전에는 양쪽 다 그냥 되게 예상했던 대로 간보기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 0대0 나올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의 반응도, 야, 여기 재미없어서, 딴 거 보고 그치. 있다. 왜냐면 동시간대가 그 수원FC랑 제주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2대2였죠 그게. 거기가 난타전이 나가지고, 막 맞아. 주변에서도 야, 너 거기 같이 했는데, 같이 당연히 했는데, 나는 여기가 더 재밌는 거 같아. 여기 볼게. 뭐 이런 반응들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전반전, 그리고 그분이 나왔었죠. 그 유명한 아이라는 래퍼분. 네. 안 그래도 그분의 네. 그 노래를 그 멜론에 추가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하프타임 때 공연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뭐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 노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저 타령 아니에요?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풀타령. 네. 네, 그분 뭐 야구는 한화를 본다고 하시던데.
그분 약간 그분이 약간 마드리스트 변태인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모질이. 어, 제목도 모질이야. 이런. 이 한요한이랑 같이 부른 거 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뭐 근데 유명한가 봐. 근데 근데 이분 유명해. 아까 두 분은 원래 그 시중 예의가 없을 때 이분은 아셨나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저는 나무 위키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아, 분이구나 정도만 아니, 알고 그러니까 갔습니다. 시축 전에 몰랐잖아. 뭐 이거 전에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유튜브에서 하는 그 드랍 더 비트라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슈퍼비가 했던 거. 아, 그래요? 네, 거기 나왔던 분이라서. 근데 저분이 첫 무대가 본인의 고점이었어요. 아, 뭐 이런 얘기 해도 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아, 무대 했을 때, 와, 이거 마치 저와 우승자다. 같군요. 둘째 그러니까 첫 무대에서, 와, 이건 우승자 삘이다. 왜냐면 여자 래퍼인데 톤도 어. 좋고, 발음도 좋고, 딕션도 좋으니까, 와, 이거 우승감이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내리막을 걷는 약간 이런 그림이었는데, 또 이게, 아니, 근데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진짜 약간 진성 인천 팬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약간 그 하프타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래 래퍼분들이 이제 호흡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딕션을 쭉쭉 이어가잖아. 근데 음, 중간중간에 호흡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숨을 쉬어주고 싶은 거야 대신.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봤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실축할 때도 신발이 같이 날아갔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미 그때서부터 굉장히 이분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이구나. 네, 아, 그렇게만 생각을 좀 했죠. 네. 눈나 나중어를 저는 몇 번 외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 얼마나 그 경기가 재미가 없었으면 이 시축자를 데리고 지금 몇 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이, 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경기가 인천 팬, 재밌었어 봐. 아이, 음, 넘겼지. 음. 네, 인천 팬이시자, 예, 유명한 래퍼, 그리고 앞으로 전도 유명한 래퍼, 아니 예, 난 심지어 유명한 아이님, 그 예, 유명한 아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음, 무슨 아이지? 자꾸 무슨 아이지? 인내에서 아, 찾았습니다. 인내에서. 네, 어쨌든, 유명한 아이님 많이 네. 들어주시고요. 예. 노래 좋은 거 많으니까요. 예, 많이 찾아 들어주시고. 네, 저는 일단 모지리밖에 안 듣고 있습니다. 네. 예, 하프타임 넘어가고, 이제, 후반전 얘기로 너무, 축구 방송이니까요. 예, 뭐 원래 네. 축구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아니 어, 씨 후반에서 말할 게 있나?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잘하는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우리가 집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못한 못한 걸 거 집어보도록, 뭐라고 생각하죠? 못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고요? 네. 다요. 축구요, 다 축구. 얘기할 거예요. 다 얘기할 거예요. 아, 뭐부터 우선, 말하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애매하죠? 우선 뭐, 교체 전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엽이 들어왔고, 서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뭐, 원래 서민우가 그 자리에 섰으니까 이해가 되고, 이정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아, 이겼다. 골 못 아, 넣는 공격수가 들어왔으니까, 그치. 최소한 지진 않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또 신나게 쳐맞기 시작합니다. 아, 사실 이때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작년에 광주 강등당할 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광주 경기력은 진짜 좋은데, 그지, 그지, 왜 그지. 지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어제, 금요일날 우리 팀에서 느꼈거든요. 그지. 이거 잘 풀어 나가는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게 확실히 에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받아주고 앞에서 공간 열어주는 게 맞아. 꽤 컸구나라는 많이 거를 컸어, 많이 컸어. 이날 경기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 그런 걸 저희 말고도 감독님 느끼셨는지 55분에 김본업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변화를 꾀하긴 했습니다. 김본업을 최전방으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물론 일단은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랑 좀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김대중 선수가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김대중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단순하게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델브리지도 그때 같이 올라가더라고. 아, 근데 투타워를 세웠죠. 트윈, 둘이 그 사인이 안 맞는 느낌이었어. 둘 다, 그러니까 한 명이 헤딩을 따면 한 명이 뭐 세컨볼을 받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붙이면은 둘이 딸라고 아주 난리를 치니까 둘이 겹치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모습도 많이 보였고. 사실은 막판은 그냥 좋게 생각을 하면 저거를 안 쓸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안 했으면 됐다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저걸 안 쓸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건 맞지. 원론적으로 근데 그렇죠. 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건데, 음, 뭐 골 장면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먹힌 장면, 그러니까 코너킥 장면이었고, 이제 이정엽이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양현준이 그대로 밀어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데 이 화장실 정도는 가가지고 못 봤는데 나왔는데 골 먹혀 있는 거예요. 어이가 네. 없었죠. 나는 그때 근데 뭐, 이정엽이 네. 헤딩하고 이제 저 새끼 헤딩 골대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역시 이정엽이다 했는데 양현준이 넣더라고. 갖고 이런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했지. 이게 진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정엽이 들어오는 순간 오늘 지진 않겠다 이랬는데, 야, 저기 역시 슈틸리케 황태자가 그리고 아, 심지어 저는 경기 끝날 때까지도 진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도 그 80분 넘어가면서 김대중 그 데브리티 투톱 쓸 때도, 야, 맞아, 그래도 나도 그랬어. 따라가진 않겠나? 따라가겠지라는 생각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할 수 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렸죠. 논란의 네.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저희가. 뭐 김보섭 선수가 이제 예. 끌어당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파울을 안 줬던 장면이 근데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 제가 W에서 봤을 때는 사실 네. 그래. 심판이 맞게 판정한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느린 화면을 인내해서 보니까 이거 파울이더만. 맞아요. 이게 저는 S석에서 봤으니까 옷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 그럼 솔직히 파울 맞지. 그 직전 장면 말고 그 다음 장면에서 김보섭이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풀킥을 얻는 장면이 있거든요. 음,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김보섭 선수한테 PK가 안 주어진 그 다음 장면에서 김보섭이 한 번 더 똑같은 위치 돌파를 하는데 프리킥을 줘요. 그래서 저는 더 그치, 이해가 그치. 안 갔던 게, 앞에 거는 왜 아무것도 안 불고 넘어갔고 뒤에 거는 왜 불고 프리킥을 줬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최상혁이라는 개새끼 그치, 얘기를 그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제가 저희 다 같이 있는 톡방에다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상혁 저 새끼가 삑삑이다. 예. 뭐만 하면 그치, 그치. 불고 아, 또 불어야 될 거 안 분다 이랬던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정확히 이날 그랬습니다. 뭐 부딪히기만 하면 삑 불고 뛰어가가지고 막 카드 꺼내고 삑 불고 뛰어가가지고 말리고, 그러다가 빅, 중요한 건 또 안 불고 이랬으니까. 아,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사실은 골 먹기 전 장면이다 보니까, 그치, 그치. 왜냐면 이거는 분위기를 먼저 갖고 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못 갖고 왔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프리킥 장면에서도 뭐 저희가 헤딩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을 했지만 그게 안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아까 이제 쿠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타워를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무지성 롱볼을 했죠. 제가 때렸는데 사실 뭐 이 경기는 김대중 선수의 위력도 잘 보이지 않았고 데브리지는 원래 올라갔을 때 생각만큼 헤더를 잘 하는 선수는 아니었고 맞아. 음, 공격이 많이 데이브리지가 어수선했어요. 공격 헤더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원래 그걸 하던 선수가 어, 아닌 것도 아, 있겠지만은 그쵸. 뭐 사실 흔히 우리가 이거 K 전술이라고 놀리잖아요. 음, 80분 넘어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센터백 올려가지고 떨구는 거. 올라가. 이날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정리를 하다가, 저희가 6월인가 7월 방송에서 그 델브리지 말고 김대중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던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나 수원 비긴 FC. 경기였는데, 네, 그 경기 때 아, 김대중을 올려놓고 썼었죠. 근데 저희가 그때 했던 코멘트가 뭐였냐면, 김대중은 신기한 선수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공으로 머리가 가 있고 그 공이 다른 선수 앞에 떨어진다. 저 그치, 선수는 그치, 마법 그치. 같은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그게 사실상 저는 아예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옛날에는 진짜로 올리면 김대중 머리 맞고 다 송시호 땄어. 앞으로 공이 다 갔어요. 근데 맞아. 이날은 뭐 저희가 그 예상했던 대중 매직 같은 거는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조금 감독님께서는 활동량을 높이기 위해서 아길라를 빼고 이강인을 넣는다든지, 또 부상이 있었던
김성민 선수를 빼고 김창수 선수를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90분 이후에 한 5분가량의 공격 장면에서 델브리지나 김대중 머리를 맞고 정확하게 공격으로 연결된 장면은 없었지. 거의 없. 뭐 한두 개 있었다라고 후하게 받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말로 효과가 별로 없었고,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교체 카드가 윙백 민경현 대신에 송시우 넣고 김성민 선수 내려가는 내리는 거죠. 그거였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데리고 왔던 서브 멤버에서의 한계점이 아닐까. 왜냐면은 민경현 선수가 전반에 공격적인 기여가 많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지만은 김성민 선수를 내리는 것도 전 그렇게 막 찬성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윙백으로서의 경기력은 별로라 생각을 해서 윙어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윙백을 빼고 윙을 넣은 거니까. 그래서 강현구 선수라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아마 빠진 거는 아마 부상이거나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데려왔어야 되는 선수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네.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그것도 그래요. 저는 뭐 김대중 선수도 그렇고 이용재 선수도 그렇고 어제는 우리가 졌으니까 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뭐 나머지 선수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을 뭔가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는 그냥 선수들이 뭔가 몸이 되게 무거워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그 축구를 했었을 때 에르난데스가 그 아래로 내려와서 뒷공간에 많이 파기 때문에 그 찬스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사실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 다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들이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대구부터 라든지 전북, 그다음에 포항, 서울 뭐 다 라인을 엄청 올리는 팀들이었다가 되게 오랜만에 내려앉는 팀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올해 내려앉는 팀 상대로 유독 성적이 안 좋아요. 성남한테도 졌고요. 그죠. 최근에 사실 뭐 개랑전이나 수원FC전도 수원FC는 라인을 많이 올리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무게중심 아래쪽에 있는 듯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팀들 상대로 저희가 파고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그 혼자서 막 깨고 다닐 수 있는 크랙이 부족한 게 저희 팀의 특징이잖아요. 뭐 가운데서 이명주나 아길라르 같이 좌우 패스 잘 뿌려주는 좋은 패스 미드필더는 있지만 뭔가 혼자서 막 파고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는 그것도 사실 에르난데스도 그 유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앉는 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성면에서 약했고 준비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팀을 공략할 만한 카드가 마땅히 없었고 그래서 김대중 선수를 다시 꺼내 든 것도 내려앉은 팀한테는 뚝배기가 좀 효용성 있겠다 생각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보려고 한 거지. 뭐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내려앉는 팀이라고 해봤자 제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플릿에서 예상되는 팀들도 뭐 대부분 라인을 엄청 올리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만 축구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내년 준비를 할 때도 좀 이렇게 내려앉는 팀 상대로도 혼자서 뭔가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같이 부셔줄 수 있는 크랙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이렇게 경기가 그냥 끝이 났어요.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1대0으로 졌는데 경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뭐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네. 굴진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끼리 마무리 좀 지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얘기 좀 더 해보면 이날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순위가 좀 확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포항이 48점으로 3위고요. 저희가 44점으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네, 원래 한 경기가 3점이니까 3점 내에 있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싸워줄 수가 있는데
3점 위로 음. 벌어진 상황이 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뭐, 그렇지만은 그나마 네. 제주가 승점을 못 땄기 때문에 많이 못 땄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건 다행이고요. 우선, 뭐, 저희는 원래 경기 날짜는 금요일이지만, 오늘은 녹음한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끝난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적으로 인천 시점에서 보자면, 전북까지는, 어찌저찌 하면 스플릿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울산은 사실 너무 멀고, 15점 차이니까. 그쵸. 울산은 전북이 울산한테 비빌 수 있을진 몰라도 인천이 울산한테 비빈다는 거는 힘들죠. 인천이 이제 전북과 7점 차거든요? 음, 생각보다 저거, 그냥 맞대결 한번 이기고, 다른 거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기면 저희가 2위, 3위까지 노려볼 수도 있긴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쵸, 그쵸. 그리고 저희가 울산이랑 경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제주랑도 남아있다 보니까, 울산과 결론적으로는, 네, 화요일날 제주와의 만남이, 이 상스, 이 4위와 5위 판가름을 짓는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챔이랑 목표를 두고 본다면은, 물론 안정권은 4위 위지만은, 왜냐면은 FA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일반은 4위 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면은 제주전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뭐, 부패나 대구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쨌든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내에도 비슷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챔을 갈 정도의 성적의 팀이 되려면 강원 같은 경기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지론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무기력한 경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들이받고 부셔보고 하다가 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날 경기처럼 좀 약간 뭐 하는 것도 애매하고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심한 경기들이 좀 나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째 에르난데스 선수가 없이 헤쳐나가야 되면은, 뭐 김보섭을 이용한 루트를 정말 극대화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공격 자원이 더 올라와 주든 새로운 전술을 도입을 하든 돌파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최근에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송시우 선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음,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강원 경기 때 본 김대중의 이미지는 저는 올해는 어쩌면 쓰기 좀 힘든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왔을 때 본인이 증명을 해주면 사실은 기회를 더 줄 수는 있는데 음. 과연 그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강원 경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선수가 물론 출전 시간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맞고 정말 제공권이 좋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 제공권에 대해서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맞아요. 가지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아쉽죠. 이날 경기에서 좀 잘 된 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네, 뭐, 역시 센터백 3명은 그 해당 실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완전, 네, 철의 수비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수비 라인이 서로 약간 채워주는 거? 스타일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기량도 올라와 음, 있고. 특히 민수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저 형의 나이를 얘기를 한다면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듬직한 선수죠. 지금으로서 뭐 김동민 선수나 데브지 선수가 워낙 호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앙 강민수 그쵸.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를 충분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델리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음, 김동민 선수도 뭐, 인천이나 그 김천에서 뛴 거, 그러니까 상무에서 뛰었던 경험을 생각하면 적게 뛰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수비 라인을 컨트롤할 정도의 베테랑은 아닌데 그런 베테랑의 역할을 강민 선수가 잘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이명주는 이명주였다. 예. 이명주 좀 선수가 신기해요. 어, 좀 이명주 신기해요. 선수에게 맡겨진 게 많지만은 또 인천은 또 그걸 활용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길라르 선수가 전보다는 그래도 3선 맞기는 하지만 또 아길라르도 팀에 따라서 약간 경기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아길도 약간 어중간하고. 뒷공간이 많은 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음, 킥 찔러주는 거나 본인이 밀고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가야지 내려가 있는 선수를 상대로 앞으로 돌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본인 스스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쵸. 오히려 아까 아길라르 킥 장면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도 라인이 좀 올라와 있는 강원 상대로 순간적인 역습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패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쩌면 이 경기에서는 여름 선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름 선수의 부상이 많이 안타깝죠. 뭐 저희가 네, 물론 김도혁 선수를 3선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윙어에 새로운 또 다른 카드가 더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음,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죠,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홍시우 선수가 좀 더 올라와줘야, 음, 그러니까 김도혁을 우리가 2선 내지 3선에 쓰더라도 조금은 그러니까 윙어 자리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홍시우가 폼이 좀 안 올라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자신감이라서 공격 포인트가 하나 딱 터져줘야지 올라올 계기가 생기는데 그게 아직까지 조금씩 빗맞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그건 꼭 살렸으면 좋겠다 싶네요. 뭐 이용재 선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용재 음, 선수 사실은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사실은. 이용재 그러니까 선수가 최근에 계속 제외가 됐지만은 그 제외가 되던 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뛸 때도 움직임이랑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합이 맞는 건 있었거든요. 그게 맞았지만은 개인이 힘이나 그걸로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직 있었고 그게 발목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용재 선수에게 기회가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용재 네. 선수가 좀 더 파괴력을 갖춰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일은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이용재 선수가 아글라르 패스를 받고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 장면이 본인한테도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아까운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선수도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수는 골을 먹고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거 하다가 터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울산전 골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운도 많이 따랐고 또 음, 그리고 울산전 자체가 저희한테 좀 마무리가 잘 돼서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놓친 것도 되게 컸고 그 다음에 그 대형 참사가 하나 있었죠. 그런 음, 것들이 선수 자체를 되게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는 좀 더 한 골 더 넣고 이제 어쨌든 에르난데스가 빠르게 복귀를 한다 쳐도 울산전 내지는 울산전 다음 경기까지는 사실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음. 전까지 좀 본인이 뭔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플릿 라운드니까. 그쵸. 뭐 당연히 마지막에 네. 힘을 실어주는 뭐 게 제일 중요하니까. 3라운드 로빈이 이제 제주 수원 삼성, 울산 그리고 김천 경기인데 확정적으로 에르난데스가 빨리 돌아온다 하더라도 2주가 걸린다고 치면 울산 경기까지 못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김천 경기 이후 경기들이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뭐 그죠. 상위 스플릿을 가든 하위 스플릿으로 가든 하위 스플릿 갈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오늘 성남 경기를 보고 와서 좀 많이 불안했던 게 뭐냐면 성남이 저렇게 이악 물고 뛰는데 밑에 음. 팀들은 어떻게 더 올라오려고 하겠냐. 성남도 저런 실적을 내는데 그래서 조금은 공격진에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이용현 선수가 진짜 안 올라오면 다시는 아길라르 제로톱을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공격은 에르난데스가 있거나 김보섭이 있어도 결국에 윙 중심이었다 보니까 그쵸. 아길라르가 폼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제로톱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경우의 수는 결국 아길라르의 제로톱이나 송시우나 김보섭을 선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정도가 제일 메인인데, 김보섭 선수 선발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체력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체력의 문제인 선수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대의 체력에 영향을 받는다. 본인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 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김보섭 선수가 서브가 어울린다는 얘기가 김보섭 선수를 까내린다기보다는 그 선수는 저 상황에 훨씬 더 위협적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많은 팀들이 센터백을 교체를 하진 않잖아요, 경기 중에. 그렇죠. 그 얘기는 수비진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수비진은 90분 내내 뛰고 뒤로 갈수록 집중력을 요하는 포지션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보섭 같이 뭐 어찌 보면 저희가 원하는 파괴적인 크랙 역할을 하는 가장 근접한 선수가 김보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선수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힘들고 지칠 때 파괴적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감독님도 김보섭 선수를 후반에 주로 기용을 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섭 선수는 측면 윙백이 퀄리티가 낮은 팀에게 특히 잘 하는 것도 있고 또 공간 많이 나는 팀한테 잘 먹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경기에서 좀 라인을 올리는 팀들을 만나면 김보섭 선수가 다시 감각이 올라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강원전 경기에 대한 후기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저희가 당장 내일 모레 제주에서 제주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뭐 쑥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얘기를 좀 해보면 제주가 어쨌든 저희랑 지금 6점 차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4위, 제주가 5위고 44점, 42점, 2점 차기 때문에 지면 뒤집힙니다. 지면 지면 뒤집히고 뒤집힙니다. 비기면은 애매한 상태고 이기면은 제주가 저희를 당장은 따라잡기 어려운 곳까지 저희가 일단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기게 되면 사실상 6점 차, 5점 차이죠. 5점 5점 차니까 차. 두 경기가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유리해지는 반면에 저는 비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주 원정은 모든 팀들이 다 손해를 감수하고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쵸. 워낙 원거리고 그래서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올해 제주 원정이 두 번이다 보니까 스플릿이 겹친다면 제주가 저희 홈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 경기에서 사실은 승점만 따와도 저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주가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포항 5대 0으로 턴 이후에 수원 삼성한테 지고 울산이랑 비기고 수원 FC랑 비겼어요. 그 얘기는 이 팀이 제일 좋아하는 그 무승부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제주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막 사실 포항전은 퇴장이라는 변수가 컸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런 음 파괴력이 나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축구를 해야 되고, 또 제일 큰 변수가 날씨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기 진행 여부도 그렇지만 만약 하게 되더라도 엄청나게 그라운드 상태도 안 좋아져 있을 거고, 공이 안 굴러갈 수도 있어요. 진짜 최악이면은. 그렇죠. 저희가 광복절날 보고 온 경기에 따르면 공이 야, 가다가 패스가 멈춰요. 야, 진짜 드리블을 못 쳐요, 그 안에서. 드리블 치다가 무리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갈레고가 되게 신기한 드리블을 했죠. 공을 위로 띄우면서 가는 그 예. 약간 비치 사커에서 볼 만한 드리블을 약간 보여줬는데, 신개념 물개 드리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주 경기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아마 이번에 날씨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지만은 김대중 선수 비행기는 탔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상태면은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 한 말과 대치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경기는 그냥 초반부터 김대중 박아놓고 선발?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이 앞으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음, 그날 저희가 수원FC 경기도 봤지만 그때 라스 선수 올려놓고 계속 롱볼 때렸잖아요. 그거랑 네, 같은 맞죠. 맥락으로 김대중 선수 올려놓고 아니면 이용재 올려놓고 둘이 투톱 세워놓고 왜냐면 이용재는 저는 투톱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죠, 3호이 그죠. 오랜만에 가동해가지고 그냥 가운데서 무지성 롱볼 한 다음에 김대중이 넘기고 이용재가 따라가고 김대중이 넘기고 윙어들 들어가고 이런 것 장면도 어쩌면 제주라는 그런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하는 그 특히 그 B라는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꽤 재미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김대중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은 정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거고.
뭐 그래서 제주도 사실은 네, 제주도 공격을 롱볼이 아니라 짧게 썰어가는 팀이잖아요. 뭐 그쵸. 가운데 제주도. 이창민이나 뭐 또 누구 있죠? 김주공 뭐 이런 선수들 안현범 다 약간 짧고 길게 드리블 잘 치는 이런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음, 비가 오면 어쩌면 오히려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성남 울산 경기를 보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성남울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팀이 아니라 앞에 공간이 보이면 때려놓고 윙어가 달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 스트라이커에 있는 뭐 뮬리치라든지 팔라시옵스 이런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원두재나 박용우 그다음에 뭐 바코 그다음에 마티나담이나 레오 같이 내주고 받아주고를 잘하는 선수들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오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최근에 롱볼보다는 저희도 썰어가는 축구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음. 기본 베이스가 롱볼 이후에 떨궈주는 게 가능한 김대중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해볼 만한 경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길게 때리는 걸 잘하는 아길라를 어떻게 쓸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다른 아글라르도 그렇고. 미드필더들도 이날만큼은 약간 스타일을 조금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이동수 선수도 마음은 먹으면은 좀 길게 때릴 수 있다는 걸 몇 번 보여줬잖아요. 음, 그래서 서로 그걸 의식을 하면서 컨디션에 따라서 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대주전 리뷰도 프리뷰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을 했습니다만 하기 싫었어요. 예. 진 경기 또 이긴 경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 경기 하기 싫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진 경기 안 하기 시작하면 또 약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진 경기 안 하기 시작하면 이긴 경기만 하네. 뭐 이긴 경기만 얘기해보면 재미없잖아요. 진 경기에서 할 말도 하고 넘어가야 진 경기, 이긴 경기 다 저희 얘기에 또 신빙성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죠, 그죠.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예, 제가 지금 들을 때는 음질이 어쨌든 저희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한 50분 정도, 54분 정도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저희가 되게 단기간 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은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음, 바로 돌아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제가 업로드해 놓은 거 빨리 들어주시고요. 예, 화요일 날 이후에 또 올라가는 것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스코드로 처음 금방 진행을 좋게 될 해봤고요. 테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방송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규 방송도 15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15일 어느새 날 추석 또 연휴 끝나자마자 일주일, 네. 일주일 지내요 또. 그렇죠. 네. 시간이 빨라요. 그 제주전 지나고 이제 11일 날 계란 경기 끝난 이후에 음, 목요일 날 그 14일 날 울산 경기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좀 일정이 빡빡합니다. 저희도. 예. 네, 경기가 계속 다닥다닥 있고 아마 15일 방송할 음, 때쯤이면은 스플릿은 거의 결정 나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스플릿 그 가운데에 끼인 팀들 제외하고는 저희나 또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 많이 갈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녹음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포르테님 감사드리고 아까 열심히 도망가신 와이프분이 부르셨대요. 근데 저는 그건 정상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저분 진짜 그거는 뭐 결혼도 못했고 참작해드려야죠. 아직 초반인데. 네, 아직 결혼은 안 하긴 했거든요. 네, 결혼하기 전에 또 책 잡히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거 정상 음, 참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봐드리는 거니까요. 네, 꿀찌님도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언제나 저희 함께 많이 응원해주시는 인천 네이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언제나 그 되게 많은 의견이나 응원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언제나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예, 응원의 댓글, 예, 그 포르테 그 뭐죠? 아, 그 거의 약간 추종자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많은 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뭐 저희 오늘 늦은 시간까지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11시 55분인데요. 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네,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네. 녹음은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가량 되는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는 제주전 파워오브 2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우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